이렇게 살아왔는데. 성후보. 1960년대 초 서울대 문리대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하신 뒤 일주일 동안 부산까지 도보로 천리행군을 하시고 제비뽑기로 고창에 발령되어 오신 권영조 지역장님. 고창 읍내 변두리, 허름한 방 하나, 부엌이라고는 밖에 가마솥 하나 놓인 아궁이가 전부였습니다. 식구 교인은 거의 없고 학생들만 많아 부엌 살림도 없이 학생들이 가져다주는 도시락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하며 계몽전도에 힘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린 제가 고학생이라며 하얀 자루 하나 메고 성리 사업을 해오다가 떨어지면 다른 선배들이 대신 다녀오던 그 겨울날들. 오늘 내리는 눈을 보니 아련히 떠오릅니다. 군대에서 3년을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 탈영한 뒤 다시 계몽전도하다 헌병대에 발각되어 매를 맞고 지금도 허리 후유증이 남아있는 어느 선배님. 부모님이 농촌의 보물인 황소를 팔아 마련해준 대학 등록금을 대학이 아니라 농촌 계몽활동에 모두 바치며 청춘을 불사르던 선배님들. 1970년대 초 한강이 얼면 휴전선이 무너진다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축복 결혼 후 이 나라를 위해 3년 계몽전도에 나섰던 신혼부인들. 아이를 맡길 친정이 없어 보육원에 보내지 못해 남편이 군생활하던 부대로 데려가 아내가 도망갔다라는 핑계를 대고 제대할 때까지 직접 키웠던 어느 선배님의 이야기. 오늘 내리는 눈을 보니 아련히 떠오릅니다. 합창시절 투포한 선수였던 선배는 며칠을 굶고 강연 다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치며 개밥 그릇을 보고 그 개밥을 훔쳐 먹었다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렇게 청춘을 바친 지도자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지도자들을 위해 호텔 만찬을 베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초창기부터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대학까지 포기하며 헌신한 선배들이 허무할 법도 한데 오히려 기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참부모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구나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 내리는 눈을 보니 아련히 떠오릅니다. 부군께서 사용하시던 헬리콥터를 팔아 1년에 300억 원씩 장학금을 대주시는 분. 우리는 그런 분을 평생 모시며 살아온 천일국의 주인 천보가정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 역시 선원건설 사장으로 부임하고 명예회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월급 실수령액 500만 원만 받고 50만 원은 11조로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시간이 오늘 내리는 눈처럼 감사로 쌓여갑니다.